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우신가요? 네, 저도 즐겁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화려한 IT 행사가 있다는 것도 즐거운 것 같고요. 거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즐거운 것 같아요. 남은 행사들, 행사를 좀 즐겨주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 테크데이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 파트너로 20년간 많은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 유통을 했었고요. 그에 따른 제품에 대한 기술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클라우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 웹서비스와 파트너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컨설팅 파트너로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에 더불어 펜타 시큐리티하고 델 EMC 총판 파트너로서 IT 기업 환경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제가 이번 세션에서 발표해 드릴 내용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MS SQL을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SQL 서버를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에 따른 RDS 서비스하고 이스트에서 SQL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온프레미스에 있는 SQL 서버를 아마존 웹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SQL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서비스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시던 장표이실 건데요. 실질적으로 SQL 서버를 하나 서비스하기 위해서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SQL 서버를 한번 런칭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구매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패치하고 그다음에 DB를 설계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 EC2에서는 OS나 SQL이 설치된 가상 머신을 제공해주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이중화를 구성한다거나 백업을 구성한다거나 쿼리 튜닝을 한다거나 하는 업무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더 편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아마존 RDS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OS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화도 되어 있고 패치도 자동화되어 있는 인스턴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고요.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DB 설계 및 쿼리 튜닝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RDS SQL 서버는 지원하는 버전이 2008 R2부터 지원을 해주고요. EC2 SQL 같은 경우는 2005, 2008을 여러분들께서 설치해서 가상 머신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고가용성 같은 경우는 RDS에서는 멀티에이지 배포에 따른 미러링 기술로 자동 배포를 해주고 있고요. EC2 SQL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얼웨이전 에이지나 가용성 그룹들을 여러분들이 구성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센스 말씀드리면 라이센스는 크게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라이센스 포함이라는 정책하고 BYOL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포함이라는 거는 저희가 RDS나 EC2를 설치했을 때 그 안에 서비스 안에 라이센스 비용이 포함된 정책을 말하는 거고요. BYOL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회사에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SQL 라이센스를 아마존 웹 서비스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정책을 말합니다. EC2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책을 다 활용할 수 있는데 RDS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포함 정책만 현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RDS하고 EC2 SQL을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장표이고요. 실질적으로 제한된 리소스하고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빠르게 뭔가 런칭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RDS SQL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고 빠른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자동으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편리한 자동 백업이나 스냅샷 같은 운영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런데 단 제약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EC2 같은 경우는 여러분 회사에 DBA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DBA들이 모든 구성을 다 할 수 있고 다양한 운영 체제나
인스턴스를 다양하게 꾸밀 수 있을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그 OS나 SQL을 서비스하고 운영하는 업무가 좀 들겠죠. 그럼 이제 RDS SQL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DS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그 SQL이 설치된 인스턴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고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서 개발을 하든 서비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30개까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최대 16테라까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무료로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각종 매트릭을 콘솔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콘솔에서 그 해당하는 매트릭 같은 경우를 알람 설정을 해서 뭐 CPU가 올라갔을 때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RDS SQL에서 가장 장점은 자동화 백업하고 인스턴스 스냅샷입니다. 자동적으로 계속 5분마다 백업을 해주고 있고요. 스냅샷이라는 거는 전체 그 인스턴스 전체를 내가 언제든지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스 어드민 권한을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스 어드민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뭐 유지관리 계획이나 데이터베이스 메일 같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존에 있는 서비스로 대처 가능합니다. 이제 RDS SQL을 설치하는 단계고요. RDS 보시면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고 SQL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에디션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몇 가지 중요한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준 시간대라는 옵션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디폴트는 GMT 0시간으로 디폴트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가 한국 시간에 있는 데이터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코리안 스탠다드 타임을 꼭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 선택하셔가지고 뭔가 수정을 하려고 하면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꼭 한국 시간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퍼블릭 액세스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RDS 인스턴스를 설치하고 제 회사에서 노트북으로 RDS를 커넥션할 때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를 해주는 옵션입니다. 얘를 클릭해야 VPC 외부에서 커넥션을 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가용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용 영역은 실질적으로 RDS는 RDS 그 가용 영역이 2개 있다고 하면 한 군데에서만 만들 수 있는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많이 있는 가용 영역을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DB 파라미터 그룹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SB config라는 명령어로 SQL 그 구성 옵션들을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콘솔 UI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만약에 RDS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는 이 파라미터 그룹을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를 바꾸게 되면 같이 쓰고 있던 파라미터 그 구성 옵션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 인스턴스를 여러 개 생성하시면 파라미터 그룹도 같이 1대1로 만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RDS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RDS를 SSMS로 RDS를 접속했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설정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VPC를 접속을 하려면 인터넷이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드셔야 돼요. 만드신 다음에 VPC하고 연결을 하고 VPC 옵션에 보면 DNS 확인하고 DNS 호스트 이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활성화해 주셔야 회사에서 RDS를 커넥션 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분이고요. 실제로 로그인 정보를 보시면 시스 어드민 권한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SSMS에서 현재 로그를 보는 화면인데 퍼미션 오류가 뜹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셔서 RDS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RDS 콘솔에서 에러 로그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안 그러시면 SSMS에서 RDS 전용 프로시저를 제공하기 때문에 SSMS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와치로 그 RDS의
모니터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CPU나 스토리지, 메모리들을 5분마다 계속 레터링하고 있고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매트릭에 대해서 경보 알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CPU가 80% 이상 쳤을 때 알람을 달라, 스토리지가 10%밖에 안 남았을 때 알람을 달라고 하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템프DB, 시퀄에서 템프DB는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장애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DS 인스턴스 같은 경우도 템프DB를 똑같이 최적화하는 작업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보통 파일 크기나 최대 사이즈들을 조정하거나 안 그러면 데이터 파일을 여러 개 추가해서 템프DB의 경합을 회피할 수 있는 최적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스토리지 용량 같은 경우, 스토리지가 실제로 서버에 접속하면 탐색기에 열어서 이렇게 용량을 항상 체크를 하는데 이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트릭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람 설정 같은 걸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꽉 찼을 경우에는 스토리지 확장을 콘솔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템프DB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됐을 때 RDS 프로시저 제공하는 프로시저 가지고 템프DB를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실제로 DBCC 시링크 파일 기존에 많이 사용하셨던 부분들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요. 여기서 제공해주는 RDS 프로시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백업인데요. 백업은 RDS에서 백업은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 네이티브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백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기능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RDS는 저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마존 S3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S3에 대한 버켓을 만들고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의 옵션 세부 정보에 보시면 SQL 백업 리스토어라는 옵션을 활성화해 주셔야 백업을 가능하고요. 그래서 커맨드도 RDS 백업 데이터베이스라고 제공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저장하는 거는 아까 만들었던 S3 버켓에 대해 기존처럼 동일하게 백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백업하는데도 스테이터스 같은 진행 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리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토어도 S3에 있는 백업 데이터베이스를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고 그 프로시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원하실 때는 기존의 인스턴스에 동일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SQL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바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복원이 가능한데, RDS 같은 경우는 그 물리적인 파일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가장 좋은 서비스 중에 하나는 자동 백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RDS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프로세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백업을 하게 돼 있어요. 5분마다 백업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백업이 최대 35일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냅샷 백업이라는 거는 제가 언제든지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앞에서는 네이트 백업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별로 백업을 받는 건데, 이거는 전체 인스턴스 통째로 백업 받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냅샷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제가 개발용 RDS 하거나 QA 서버 등을 스냅샷 받은 백업 파일로 복원해서 그런 테스트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보시면 해당 인스턴스를 클릭하시고, 이거는 이제 시점 복원을 하는 건데요. 자동 백업이 5분마다 되기 때문에 5분 이후의 데이터까지 시점 복원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으로 복원을 누르시고 밑에 인스턴스 이름을 누르시면 해당 날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있었던 RDS 인스턴스 백업 받은 그 상태로 그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냅샷 백업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인스턴스를 선택해서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스냅샷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스냅샷에 대한 복원하는 거는 받았던 스냅샷 백업 파일을 체크하신 다음에 복원을 하시면 편하게 그 상태에 있던
인스턴스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똑같은 이름의 인스턴스로 만들 수는 없어요. 리네임을 해서 그 인스턴스 밑에 보시면 인스턴스 기존의 RDS 익스프레스라는 인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복원을 하실 때는 다른 이름으로 만드셔서 복원을 하셔야 됩니다. RDS의 고가용성인데요. 멀티에이지 배포에 따른 그 SQL의 미러링 기술로 자동 배포해주는 기능이고요. 실시간 동기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설정으로 인스턴스에 들어가 보시면 밑에서 다중 AZ 배포라는 메뉴에서 얘만 클릭하시면 임의의 가용 영역에 또 다른 복제본이 만들어지고요. 자동으로 실시간 데이터가 복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미러링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자 로그인 사용자 계정 같은 건 복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RDS에서는 사용자 정보까지 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만약에 페일오버 돼가지고 서비스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 IP를 어플리케이션에서 바꿔주셔야 서비스를 할 수 있었는데 RDS에서는 자동으로 엔드포인트 DNS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무슨 변경 작업이나 다운타임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아키텍처고요. 실질적으로 저쪽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액티브 주 서버였다가 이제 주 서버가 장애났을 경우에 보조 서버로 주 서버 롤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엔드포인트 DNS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몇 분 이내 수초 안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넥션이 자동으로 발생을 합니다. 네, 이제 EC2 시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상 머신에서 그냥 시퀄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은 윈도우 머신 이미지를 생성하시고 수동으로 여러분께서 시퀄을 설치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SQL이 포함된 머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자동으로 배포하면 가볍게 SQL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C2 시퀄의 고가용성 기능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기능들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로그 shipping, 데이터 미러링, 그다음에 SQL 클러스터, 그다음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올레이전 에이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레이전 에이지 가용성 그룹에 잠깐 말씀드리면 노드가 3개에 대한 복제본이 있다고 했을 때 주 복제본에서는 리드 라이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조 복제본에서는 리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으로 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이지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존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용성을 위해서 가용 영역을 2개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주 서버는 A라는 가용 영역에, 보조 서버는 C라는 가용 영역에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용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서브넷 주소도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2개의 서비스 IP들을 생성해주는 이슈가 좀 있어요. 그 생성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복제본이 2개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주 복제본에 가상으로 클러스터 IP하고 시퀄의 수신기 IP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동안은 VIP라고 해서 그냥 한 번만 설정해 주셔도 되는데 아마존 EC2에서는 개별로 가상 IP 사용할 수 있는 가상 IP를 개별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였던 NIC에 보조 프라이빗 IP를 각각 클러스터 IP하고 SQL IP를 설정해 주셔야 되고, 반대편 노드에서도 동일한 IP가 아니고 이쪽에 있는 서브넷 대역의 IP로 설정해 주시면 일단 서버 설정은 끝났고요. 그럼 클러스터를 설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실패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저희가 가상 IP로 쓰려고 하는 IP로 밑에처럼 다시 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 그 클러스터 노드가 있던 IP는 온라인이 되고요. 그 반대편 노드의 IP는 오프라인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화면이고요. 실제로 대역이 틀려요. 그죠? 1번 1에 14하고 2에 14가 있고요. 리스너도 동일하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스너도 동일하게 구성을 하시고, 리스너도 똑같이 가용 영역 A에 있는 가상 I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용 영역 C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가상 IP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좀 이슈가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시던 환경에서는 VIP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는 VIP가 두 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멀티 서브넷 가용성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DNS 콘솔에 보시면 같은 에이지 리스너에 대한 DNS 이름에 IP가 두 개가 매핑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 상태에서 커넥션을 하게 되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접속이 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접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DNS 쿼리를 날렸을 때 둘 중에 하나 쿼리 그 IP만 던져주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 서브넷 페일오버라는 옵션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커넥션 스트링에 개발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커넥션 스트링에 이 옵션을 추가하시면, 멀티 서브넷 페일오버 true라는 옵션을 추가하시면 두 개의 IP를 동시에 던져줘가지고 살아있는 그 IP를 커넥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OLEDB 같은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해당 옵션에 최적화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커맨드를 때려보시면, 실행해 보시면 이런 옵션 값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 바꿔주는 옵션들입니다. 나중에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 세션은 SQL 서버를 어떻게 아마존 웹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전반적인 보통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백업 파일을 리스토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백업 파일을 아마존의 S3에 저장을 하고 각각 RDS SQL이나 EC2 SQL에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다운타임이 최소 한 5분 정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만약에 온프레미스에 SQL로 이중화됐거나 가용성 그룹이 돼 있다고 하면 아마존 VPC에 똑같은 가용 영역에 포함할 수 있는 노드를 만드시면 돼요. 노드를 만들면 데이터 싱크는 하고 있고요. 리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리드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 전환 시점에 주 서버에서 수동으로 페일업을 하시면 VPC에 있던 보조 복제본이 주 서버 역할을 하고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페일오버 하는 시간이 최소 1분이라고 하시면 다운타임이 1분 정도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DMS 서비스라고 합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고 합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아마존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간편하게 콘솔로 몇 번 클릭하시면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소 중단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변경한 사항들을 복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기종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도 지원을 하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DMS 아키텍처인데요. 실제 중간에 보시면 DMS 복제 인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DMS 서비스가 돌아가는 거고요. 복제 인스턴스에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커넥션을 하고 커넥션해서 데이터를 로드한 다음에 DMS에 적재를 한 다음에 각각 SQL 서버에 배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MS 구성하는 거를 잠깐 살펴볼게요. 구성 요소를 보시면 원본 서버는 제가 이전할 서버고요. 대상 서버는 이전이 될 서버를 말하는 거고, 지원하는 에디션이나 RDS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익스프레스 에디션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 서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CDC나 SQL의 복제 기능을 활성화를 해주셔야 실시간으로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복제 인스턴스인데, 복제 인스턴스가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적재했다가 다시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스턴스로 구분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T2 같은 경우는 개발이나 데이터가 양이 적을 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시퍼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대용량이나 시간을 좀 더 단축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인스턴스입니다. DMS 구성 단계고요. 복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부분에 보시면 인스턴스 클래스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시퍼 타입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VPC 같은 경우는 제가 대상 인스턴스가 있는 VPC 안에 만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 다음에 다중 AZ라는 거는 현재 만약에 하나의 복제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그 복제 인스턴스가 무슨 장애를 발생을 할 경우에 대기 복제본을 하나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제 인스턴스가 커넥션할 서버들에 대한 엔드포인트 생성이고요.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연결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SQL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별로 이 작업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옮겨야 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근데 실질적으로 대상 서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생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 입력을 하셨다고 하면 테스트 실행이라는 걸로 커넥션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넘어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업 생성, DMS 작업 생성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그레이션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태의 데이터만 그대로 복제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 지속적인 변경 사항에 대한 복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현재 상태의 데이터를 넘긴 다음에 원본 서버의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 실시간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로깅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로깅 활성화라는 거는 그 로깅이 커넥션부터 로그가 어떻게 전달되는 로그를 찍는 부분인데, 이걸 활성화를 하지 않으시면 만약에 실패가 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원인을. 그래서 로그 활성화를 꼭 하셔야 나중에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완료가 되는 부분을 여기 콘솔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테이블 통계라고 하는 부분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복제된 상태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11건을 등록했을 때 완료가 되면 11건이 복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복제된 상태는 많이 봤던 것처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유형 중에서 지속적인 복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복제를 해주는 기능 옵션이고요. 제가 처음에 이 테이블을 로드를 했었고, 나중에 이 테이블 템프 테이블을 신규로 생성해서 데이터를 인서트 했습니다. 그럼 인서트가 하면 실시간으로 내가 삽입한 개수를 로드를 하고요. 실제로 여기서 전송하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시간 복제 같은 경우는 그 원본 서버에 SQL 복제랑 CDC라는 그 기능을 활성화를 해주셔야 그 데이터 변경된 사항들을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 활성화 부분인데,
로고 활성화를 하셔야 이 로고를 클릭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겨요. 그래갖고 보면 로고를 커넥션했고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DMS 작업에 대한 매트릭인데요. 전송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복제 인스턴스의 모니터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복제 인스턴스가 부하가 걸리면 복제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다가 만약에 복제가 CPU가 거의 피크 치고 있다가 되고 있어서 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인스턴스 클래스를 좀 더 상위로 올리셔가지고 복제를 좀 원활하게 해주시는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좀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처음에 접해 보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초보자를 위해서 좀 세션을 만들었고요. 온프레미스에서 마이그레이션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존의 DMS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RDS나 SQL 같은 경우도 자기의 비즈니스 로직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테크데이터가 부스를 엑스포 쪽에서 부스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 방문하시면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프로모션도 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컨설팅 받는 부분하고 신청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선물을 드리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발표할 세션 마쳤고요.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